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수진이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루 종일 수다를 떨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주말 아침임에도 부산하게 움직이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궁금증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야? 아침부터 성훈이 만나기로 한 거니? 아니, 오늘은 수진이 만나서 하루 종일 놀기로 했어. 이렇게 일찍? 브런치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브런치 먹고 연극도 볼 거야. 스케줄이 빡빡해서 아마 저녁 늦게나 집에 올 것 같아. 엄마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오늘 이걸로 수진이 밥도 사주고 재미있게 놀다 와. 아니, 엄마가 카드를 왜 주는 거야? 엄마가 수진이한테 고마워서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라고. 엄마, 괜찮아. 나도 회사 다니는데 누가 알면 백수인 줄 알겠네. 황급히 카드를 돌려드렸지만 엄마가 제 손을 다시 감싸주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고마워서 그러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줘. 누가 알면 내가 엄청 하자 있는 사람인 줄 알겠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훈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잖아. 그렇다고 네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 소개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이지.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준 남자친구는 외모부터 직업까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수진이에게 엄마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얼떨결에 엄마가 건넨 카드를 손에 쥔 채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브런치 맛집이란 소문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맛본 음식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다. 그치? 우리 언니가 극찬하길래 와봤는데 진짜 맛있네. 오늘은 내가 풀코스로 대접할 테니까 많이 먹어. 풀코스는 무슨 풀코스야. 그냥 더치페이 하면 되지. 우리 엄마가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카드까지 줬거든. 뭐? 어머님께서? 그래. 우리 엄마가 신신당부까지 하면서 주더라. 아니 왜? 왜긴 왜겠어. 성훈 씨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거지. 가끔 엄마 말 듣다 보면 성훈 씨에 비해 내가 한참 부족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니까.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물론 내가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해서 간호사로 먹고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모양이야. 탐탁지 않다니? 간호사면 좋은 직업이지. 그냥 일이 많이 힘들긴 하잖아. 거기다 지방대 나온 게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야. 그래도 거점 국립대 나온 건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수진이가 애써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친척들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보니 엄마는 그게 걸리는 모양이야. 성훈 씨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연인 사이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는지 수진이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성훈 씨 말이야. 진짜 신기하긴 해. 신기하다니? 그동안 회사에서 관심 있다고 했던 여직원들이 꽤 있었거든. 근데 딱 잘라서 거절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성훈 씨한테 관심 보인 여자들 대부분이 회사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성훈 씨가 딱 잘라서 관심 없다고 거절했어. 그런 성훈 씨가 너를 보자마자 관심 있다고 해서 조금 놀랐다니까.
물론 네가 부족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 다만 원래 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거든. 나도 그게 여전히 이상하긴 해. 왜 내가 좋다는 걸까?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니들 얼마 전에 100일이었다며. 근데 100일 선물로 성훈 씨한테 명품 지갑 선물했다며. 아니, 그동안 성훈 씨가 데이트 비용도 더 많이 내고 그랬거든. 내가 내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랬던 건데 난 그게 내내 걸렸어. 그래서 큰맘 먹고 명품 지갑 선물했지. 근데 그러면 뭐 하겠어. 성훈 씨가 백화점에서 엄청 비싼 커플링 해왔더라고. 지금 손에 끼고 있는 그거야? 이건데 우리 회사 여직원이 보더니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 수진이가 제 손가락의 반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네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내 모습이라니?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미안해하면서 너도 챙기려고 항상 노력하잖아. 성훈 씨는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드나 봐. 너한테 명품 지갑 받았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막 자랑까지 하고 다녔거든. 내가 봐도 넌 아이처럼 순수하고 암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적인 면이 있다니까. 그런가?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암튼 성훈 씨 말로는 그동안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엄청 자랑했어. 내가 볼 땐 성훈 씨가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저번에는 너가 사준 넥타이라고 하면서 자랑도 했거든. 이래서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이 있나 봐. 암튼 소개해준 나도 아주 기분이 좋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처럼 정말로 인연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것일까요? 수진이네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친 것도 그가 먼저 나를 소개해달라고 청한 것도 모두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던 소개팅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프로포즈를 받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던 제게 남자친구가 말을 건넸어요. 여기 호텔 레스토랑 어때? 괜찮지? 진짜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진짜 비싼 곳이거든. 자기는 여기 처음이지? 난 처음이지. 앞으로 나랑 결혼하면 이런 곳 많이 다니고 해야 하니까 제대로 익혀뒀으면 좋겠어. 아까 보니까 스테이크 써는 것도 많이 서툴더라.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명심해. 어? 알았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말처럼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게 서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된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 말이야. 그거 엄청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프로포즈 할 때 반지로 할까 하다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 해야 하니까 이왕이면 비싼 목걸이로 한 거야. 나 만나서 김민정 씨가 아주 호강하네 호강해. 남자친구가 거드름을 피우며 으쓱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차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에 그저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를 만나 밥을 먹던 중 또다시 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시기로 했거든. 내가 모은 돈까지 합하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께서?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딨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잘해야 해. 주변에 보면 자가로 시작하는 거랑
전월세로 시작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랑 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민정이 네 스펙으로 나 같은 사람 만나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물론 네 얼굴이 평범보다 약간 예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 난 적어도 호의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도 없으면 동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옅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조금씩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봄날의 꽃잎이 시들듯 가슴 한편에 자리했던 설렘이 조용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갈비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은 했지만 가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터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스리며 가족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고 그는 간단히 인사만 나눈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음식값을 전부 계산하고 간 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가 계산을 해주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훈이가 계산하고 갔구나. 사람이 볼수록 참 마음에 든다니까. 고맙다고 꼭 전해줘. 알았어.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남자친구가 생색 낼 것이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다음날 남자친구가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때? 나 같은 남자친구 세상에 없지?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나 눈치 엄청 빠르지? 요즘은 이런 기본적인 눈치도 없는 사람이 진짜 많다니까? 정말 고마워. 부모님도 많이 고마워하셔. 동생은? 동생도 고마워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그럼 다행이네. 암튼 눈치 빠른 남자 만난 거 고맙게 생각해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어? 그날도 남자친구는 내내 거드름을 피우다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에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친구들도 모두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보니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남자친구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혹시나 제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하셔야 하거든?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수술 안 하려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말인데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도 받고 그럴 예정이거든? 그럼 병문안 가봐야겠네. 무심코 제가 대답했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병문안은 당연한 거고 아직 상견례는 안 했지만 우리 곧 결혼할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예비 며느리로서 자기가 엄마 간병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간병을?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멍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지극히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지금 딱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직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 무렵 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2달 정도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간병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니?
그럼 못 해주겠다는 거야? 어머님을 직접 뵌 것도 아닌데 간병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냥 간병인 알아보는 게 어떨까? 마음에 드는 간병인 알아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날짜도 길지 않거든. 민정이 너가 딱 5일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주말에는 누나가 해주기로 했어. 예비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집 사는 것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민정이 너가 도와드리면 엄마가 얼마나 감동받겠어. 미리 친하게 지내면서 점수도 따면 금상첨화 아니겠어? 평소에도 남자친구의 말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던 터라 그날도 별일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5일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제가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3일 간병해 드릴 테니까 상훈 씨가 연차 휴가 내고 이틀 정도는 해주면 안 될까? 얼굴을 뵌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5일 전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에 남자친구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말로 인해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고 해야 할까요? 난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회식도 자주 하잖아. 거기다 일 끝나고 몽이 산책도 시켜야 해서 절대 안 되지. 전에도 말했지만 하루라도 산책 안 나가면 몽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거든. 요즘은 애견 호텔 같은 것도 있는데 그곳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전에도 여행 간다고 애견 호텔에 몽이 맡긴 적 있잖아. 문득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라 제가 애견 호텔 이야기를 꺼내자 남자친구가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넌 뉴스도 안 보냐? 애견 호텔에 맡겼다가 사고 났다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 거기에 맡기면 몽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돼. 그럼 결국에는 강아지 때문에 엄마를 나 몰라라 하겠다는 말인 거네? 갑작스레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강아지를 핑계 삼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간병을 떠넘기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순간 제 말에 감정이 실린 것을 느꼈던 것인지 남자친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를 나 몰라라 하다니.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을 만한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너가 간호사니까 그 누구보다도 간병을 잘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한테 점수 줬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불평을 하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성훈 씨 말처럼 내가 간호사다 보니 간병하는 모습 많이 봤지만 간병이라는 게 자식이 부모를 간병해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양가에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괜히 감정만 상할 수도 있어. 너가 간호사인데 감정 상할 일이 뭐가 있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양가 인사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집에 인사드리면 되잖아. 이제 보니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이참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 거구나. 암튼 점수 딸 절호의 찬스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나는 상훈 씨네 부모님께 점수 딸 기회지만 상훈 씨는 우리 부모님께 점수 깎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결혼도 안 한 남자친구 어머니 간병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난리칠 게 뻔하거든. 그럼 상훈 씨는 점수 깎이는 거지. 그때 내가 밥도 사드리고 했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신혼집도 내가 해갈 예정인데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문득 대리효도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게 바로 주변에서 들었던 대리효도라는 확신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결국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난 자신 없어. 그리고 이직 준비로 바쁘기도 하고 말이야. 너 진짜 너무 냉정하다.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예비 장인어른 간병쯤은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을 거야. 성훈 씨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 그동안 성훈 씨한테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지만 그게 다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동안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만 헤어지자는 소리야. 지금 나한테 간병을 맡길 정도인데 나중에는 더 심할 거 아니야. 겨우 이런 걸로 헤어지다니. 너 진짜 이상하다. 그래, 나 이상하니까 이상하지 않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그동안 나한테 준 선물 전부 수진이한테 보낼게. 야, 김민정, 겨우 이런 걸로 헤어지자고? 겨우 이런 걸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은 겨우 이런 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지겠지. 난 너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음에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이성훈이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이성훈이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동안 만나는 내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긴 했지만 다들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상훈 씨를 칭찬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 근데 오늘 회식이랑 강아지 산책 때문에 엄마 간병이 힘들다고 하는 말 듣고 정이 뚝 떨어졌어. 만약 다른 핑계를 댔더라면 달라졌을까 싶긴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결혼은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미안해. 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자 엄마가 재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 상황에 그런 판단해줘서 엄마는 오히려 고맙구만. 진짜? 그럼 조건만 좋으면 뭐 하겠어.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한 거지. 네 말대로 벌써부터 그러면 결혼해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그런 결혼은 무조건 반대야. 다행히 부모님은 헤어지길 잘했다며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엄마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그때 성훈이가 갈비집에서 계산해주고 갔잖아. 아무래도 그거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이것도 수진이한테 돌려보내. 그건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그냥 넣어둬.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엄마도 성훈이랑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그 갈비가 뭐라고 신세진 게 되는 거잖니. 엄마의 단호한 당부에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날 수진이를 만나 이성훈이 줬던 선물들을 건네며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수진이도 간병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친구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미련 없이 마치 애초부터 시작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뒤 1년쯤이 흘렀을 무렵 수진이가 지나가는 말로 이성훈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다만 또렷이 기억나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성훈이 너한테 계속 악에 받쳐 있었던 모양이야. 자기보다 조건 안 좋은 여자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선봐서 완전 조건 좋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자랑스레 떠들고 다니더라고. 그 여자 집이 돈이 엄청 많은 모양인데 소문으로는 졸부? 그런 얘기도 있더라. 암튼 저번에는 나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자랑도 하고 그랬어. 너랑은 이미 다 끝난 마당인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 사주고 난리도 아닌가 봐. 거기다 결혼하고 나면 회사 그만두고 장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 배우기 시작할 건가 봐. 그 이성훈 아내가 외동딸이다 보니까 엄청 귀하게 자랐대. 그러다 보니 처가살이 한다고 하는 거 있지?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써 담담히 넘겼습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이었기에 인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그와의 모든 것을 좋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더니 이성훈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깜짝 놀라 황급히 전화를 끊었더니 잠시 후 이성훈이 장문의 문자를 몇 개나 보내왔습니다. 이미 정리된 인연이긴 했지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읽다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민정아, 요즘은 밤마다 네 꿈을 꾸고 있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또 후회가 돼. 사실 아내가 부잣집 외동딸이라 처가살이 하기로 하고 결혼했어. 근데 이런저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아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난리를 쳤고 그럴 때마다 장인 장모님이 나를 대역 죄인으로 몰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 아내 기분 살피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됐어. 일을 실수했을 때보다 아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야단을 맞았거든. 결국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자 신경질이 더 어마어마해졌어. 그 바람에 나는 몸무게가 7kg나 빠졌지만 그래도 임신한 아내가 힘들겠지 싶어서 참고 견뎠어.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 장인 장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성을 내 성이 아닌 아내 성으로 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나는 싫다고 했지만 그럼 아들을 두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결국 혼자 나와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장인이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서 양육권도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민정이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만약 그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간병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정아, 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너랑 만나는 동안이 가장 편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 제발 나 좀 만나줘. 이렇게 부탁할게. 더 길게 문자를 보내왔지만 간추린 게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곧 결혼한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그의 이름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안타까움도 동정도 아닌 그저 옅은 여운 같은 것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문자를 보며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래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스펙과 든든한 배경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